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덕성여자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서울여자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여대의 경우 2025학년도에 파격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나 그중 서울여자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전형 변화에 집중할 만하다고 할 수 있으니 서울여자대학교 및 다른 여자대학교의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우 2025학년도에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들인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등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반영 교과의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이 성적을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과목이 성적을 반영하니 반영 교과목 수가 확 늘어났죠.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등 단과대학 광역 모집 단위들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부터 적용된 변화이며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도 변경되었는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별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기타 사항은 2024학년도와 동일하지만 가군 정보보호학부, 다군 수학과 등이 모집 단위는 수학 영역에서 기하 선택시 가산점 10%, 나군 식품공학과 및 다군 바이오헬스 융합학과 등에서는 탐구 영역에서 과학 탐구 선택시 가산점 10%를 부여하는 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각 전형의 모집 인원 증감 그리고 수시 모집 주요 전형의 모집 단위별 세부 모집 인원을 취합 및 비교한 자료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우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 및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 선발 인원이 52명 줄어들어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 선발 인원이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며 이처럼 모집 인원이 꽤 많이 줄어든 모집 단위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합격 내신 컷이 올라감과 함께 해당 전형으로의 합격의 문도 좁아지겠습니다. 반면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의 경우 기회가 좀 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늘어난 측면을 떠나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제학과를 예시로 들자면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으로의 모집 인원 자체는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의 전형 방법이 1단계는 서류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1단계 선발 배수가 5배수이기 때문에 면접 대상 인원은 30명에서 40명으로 10명이나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 해당 전형으로 지원하는 인원 역시 늘어날 것이며 1단계 합격 이후 2단계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기에 합격의 난도가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원래도 해당 전형은 2단계 면접 비율이 50%로 면접에서 뒤집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러한 변화 때문에 1단계 합격 이후에는 당연하게 더욱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니 본인이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이 1단계에서 상위권으로 합격하였을 것이 예상된다고 한들 합격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경쟁자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면접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 차원에서는 아트앤디자인스쿨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 2023학년도에 가장 입결이 높았던 교육심리학과가 심리인지과학학부 인지학습과학 전공 음용심리 전공으로 개편되면서 모집 정원이 15명 늘어났으며 자율전공학부는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 계열,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 2개로 나누어 모집하던 것을 하나로 합치면서 모집 정원이 39명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 모집에서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만,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가군 수능 일반 학생 전형으로만 자율전공학부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서의 변화는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메이저 리서치 콘텐츠를 접하시는 여러분께서 주로 지원하실 전형인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및 수시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자면 두 전형 모두 기존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에서 등급 기준 교과별 상위 3과목을 반영하여 총 12과목이 성적을 반영했는데 2025학년도부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추가로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상위 3과목을 가산점 형태로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동일하고요. 이에 따라 입결은 자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입결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입학처에서 공개하는 성적이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현 시점까지 공개된 서울여자대학교 최신 입결인 2023학년도 입시 결과는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기준으로 2022학년도 입시 결과는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기준에 따라 공개되었기에 기존처럼 상위 12과목 성적만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2015학년도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는 2015학년도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기준에 따라 즉 전 과목을 반영한 성적이 공개될 것입니다. 학교별로 교과별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는지는 조금씩 차이
차이가 있지만 정말 못해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교과별로 3학년 1학기까지 4과목 이상의 과목은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탐구 교과는 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10개 과목 정도는 이수하기 때문에 상위 3과목만 반영하던 이전 입시 결과보다는 등급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는 그대로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기준에 따라 공개될지 2025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에 맞게 전 과목의 성적도 공개할지는 2024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입시 결과 분석 콘텐츠를 제작하며 이 팀장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아무튼 이전의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기준이 반영된 입결에 비해서는 넉넉하게 합격 라인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여자대학교의 지난 입결뿐 아니라 비슷한 라인이 다른 대학들 입결 역시 참고할 수 있는데 계열별 반영 교과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나마 반영 교과 전 과목의 석사 등급을 반영하는 2024학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우수자 특별 전형 입결 정도를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 팀장이 덕성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3여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워낙 다채롭기도 하고 덕성여자대학교는 여전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상위 3개 교과만을 골라 반영하고 있기에 학교별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에 따른 유불리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해 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여자대학교는 2025학년도 입시 대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비교적 빨리 공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인재상 및 핵심 역량, 각 전공에 대한 설명 등이 나와 있습니다. 석 소장님께서 서울여자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서울여자대학교 인재상은 플러스형 인재로 타 대학도 비슷하게 요구하고 있는 창조적 문제 개발 및 해결 역량, 글로벌 시민 역량 외에도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감성적 인지 역량, 필요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 접목하거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이고 신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 역량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별 진로 진학 멘토링 탭을 통해서는 서울여자대학교 몇 가지 모집 단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 글로벌 ICT 이문 융합 학부의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전공 및 독일 프랑스 문화 콘텐츠 전공 등 여러분께서 익숙하지 않으실 전공이 어떤 전공들인지와 함께 식품공학과와 식품영양학과의 차이 등 수험생들이 주로 헷갈리시는 전공 간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관련한 내용 등 서울여자대학교의 여러 전공에 대한 내용을 톱파보실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 전공별 진로진학 멘토링 탭을 잘 읽어보시면 아실 테지만 앞선 디지털 문해 역량과 관련지어 디지털 역량에 대한 서술이 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나거나 해당 분야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모집 단위명 자체도 누가 봐도 첨단 기술과 관련 있어 보이는 첨단 미디어 디자인 전공, 바이오헬스 융합학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2025학년도에 교육심리학과에서 개편된 심리인지과학학부의 경우 진로 분야를 설명할 때 인지학습 과학 전공은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러닝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 응용심리 전공은 심리서비스 산업 중 과학기술이 발전과 융합한 심리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도서관이 사설을 주로 떠올리기 때문에 고전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는 문헌정보학과와 관련해서도 문헌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연계할 수 있는 등 여러분이 지원 전공과 첨단 기술을 엮어보려는 시도 및 진로 목표의 설정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이미지 방향성으로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서울여자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